새벽 6시. 세상이 깨어나기 전 가장 먼저 깨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커피. 조심스럽게 커피콩을 볶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오래된 방식 그대로. 팬 위에서 콩들이 갈색으로 변하고 향기가 피어오릅니다. 우리는 매일 이 검은 액체를 마십니다. 당연하게 습관처럼. 하지만 이 한 잔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얼마나 긴 여정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1000년도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목동이 이상한 현상을 발견한 날, 그의 염소들이 갑자기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잠도 자지 않고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목동은 발견했습니다. 염소들이 먹고 있던 붉은 열매를. 그 순간부터 인류의 역사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에티오피아 남서부 카파 지역. 해발 1500m가 넘는 고원 지대에 울창한 숲이 펼쳐집니다. 이곳에서 커피는 자생합니다. 누가 심지 않아도 스스로 자랍니다. 바로 이곳이 커피의 고향입니다. 전설은 이렇게 전해집니다. 9세기 칼디라는 이름의 목동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염소들이 이상하게 행동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활발하고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뛰어다녔습니다. 칼디는 염소들이 무엇을 먹었는지 추적했습니다. 그것은 작고 붉은 열매였습니다. 칼디는 그 열매를 직접 먹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도 느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피로가 사라지는 것을. 칼디는 이 신기한 열매를 근처 수도원의 수도사에게 가져갔습니다. 수도사는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악마의 열매가 아닐까? 그는 열매를 불에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열매가 불에 타면서 엄청난 향기가 퍼졌습니다. 그 향기는 너무나 매혹적이었습니다. 수도사는 볶아진 콩을 건져내어 물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수도사들은 밤새 졸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정신은 맑았고 집중력은 높아졌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에티오피아 부족들은 오래전부터 커피를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열매를 그대로 씹어 먹었습니다. 또는 동물 기름과 섞어 에너지볼을 만들었습니다. 커피 잎으로 차를 끓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에티오피아에서는 전통 커피 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신선한 콩을 볶고 손으로 빻고 진흙 주전자에 끓여서 작은 잔에 따라 마십니다. 이것이 커피의 시작이었습니다. 커피는 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가로질러 아라비아 반도로. 15세기 예멘. 이곳에서 커피는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수피 수도사들이 커피를 발견했습니다. 수피교는 이슬람의 신비주의 종파입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기도하고 명상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경건한 수도사라도 졸음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때 커피가 해답이 되었습니다. 카와라고 불린 이 음료는 졸음을 쫓고 정신을 맑게 하고 영적 집중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예멘에서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만드는 방법이 완성된 것입니다. 첫째, 콩을 볶는다. 둘째, 빻아서 가루로 만든다. 셋째, 뜨거운 물에 우려낸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커피의 원형입니다. 그리고 예멘의 모카 항구. 이 작은 항구 도시가 세계 커피 무역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모카에서 커피는 배에 실려 나갔습니다. 카이로로, 다마스쿠스로, 메카로, 콘스탄티노플로. 16세기 중반 커피는 중동 전역의 음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수도사들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시의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커피는 혼자 마시는 것보다 함께 마실 때 더 좋다는 것을. 1554년 콘스탄티노플의 세계 최초의 공공 커피하우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카페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양탄자가 깔려있고 쿠션이 놓여있고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었습니다. 상인, 학자, 시인, 예술가, 관료,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커피하우스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정치, 철학, 예술, 사업.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밤새도록 토론했습니다. 체스를 두고 시를 낭송하고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커피하우스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콘스탄티노플에만 수백 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권력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인다. 너무 많이 이야기한다. 위험한 사상이 퍼질 수 있다. 1511년 메카의 총독이 커피하우스를 폐쇄했습니다. 1633년 오스만 술탄 무라드 4세는 커피하우스를 금지했습니다. 심지어 커피를 마시다 적발되면 처벌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몰래 모여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금지는 오히려 커피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금지는 실패했습니다. 커피하우스는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더 많이 더 강하게. 커피하우스는 문명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생각이 태어나는 곳, 혁명이 시작되는 곳, 미래가 논의되는 곳. 커피 한 잔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1600년대 초 베니스 상인들이 커피를 유럽으로 가져왔습니다. 유럽인들의 반응은 극적으로 갈렸습니다. 이것은 악마의 음료다. 이슬람 교도들의 검은 액체를 마실 수 없다. 이것은 쓰고 역겹다. 일부 성직자들은 교황에게 커피를 금지해달라고 청원했습니다. 1600년 교황 클레멘트 8세가 직접 커피를 맛보았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그리고 그는 선언했습니다. 이 음료가 이 교도들만의 것이라니 너무 아깝다. 우리도 이것을 마셔야 한다. 나는 이것을 축복한다. 교황의 승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커피는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1652년 런던의 최초의 커피하우스가 열렸습니다. 페니 대학 페니 유니버서티라고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1페니만 내면 커피 한 잔과 함께 지식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 철학자, 작가, 상인들이 모였습니다. 아이작 뉴턴이 거기 있었고 에드먼드 헨리가 거기 있었고 사무엘 피프스가 거기 있었습니다. 런던의 로이드 커피하우스에서 세계적인 보험회사 로이드가 탄생했습니다. 조나단 커피하우스에서 런던 증권거래소가 시작되었습니다. 1686년 파리의 카페 프로코프가 문을 열었습니다. 볼테르가 거기서 커피를 마셨고 루소가 거기서 글을 썼고 디드로가 거기서 토론했습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의 불씨도 한 커피하우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카미유 데물랭이 카페 드 푸아에서 연설을 한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다른 문화가 탄생했습니다. 1683년 오스만 제국이 빈을 포위했다가 패퇴했을 때 그들이 남기고 간 커피 자루들. 한 폴란드 상인이 그 커피로 카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커피에 설탕과 우유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빈의 카페는 런던이나 파리와 달랐습니다. 더 우아하고 더 여유롭고 더 예술적이었습니다. 모차르트가 거기서 작곡했고 베토벤이 거기서 악상을 떠올렸고 프로이트가 거기서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18세기 말 유럽의 모든 주요 도시에는 수백 개의 커피하우스가 있었습니다. 커피는 더 이상 이국적인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럽 문명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1773년 12월 16일 보스턴. 미국 독립혁명의 상징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보스턴 티파티. 식민지 주민들이 영국 동인도 회사의 차 상자를 바다에 던져버린 사건. 그날 이후 차를 마시는 것은 비애국적인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진정한 애국자는 커피를 마신다. 미국에서 커피는 자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9세기 미국이 서부로 확장하면서 커피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카우보이들은 캠프파이어 옆에서 커피를 끓였습니다. 광부들은 커피 없이는 일할 수 없었습니다. 이민자들은 새로운 땅에서 커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남북 전쟁 중 북군과 남군 모두에게 커피가 배급되었습니다. 병사들에게 커피는 사기를 높이는 중요한 물자였습니다. 전쟁은 혁신을 낳았습니다. 1901년 일본계 미국인 과학자 사토리 카토가 최초의 인스턴트 커피를 개발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미군에게 인스턴트 커피가 지급되었습니다. 참호에서 추운 밤에 병사들은 뜨거운 커피로 버텼습니다. 20세기 커피는 산업시대의 연료가 되었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은 커피로 긴 교대 근무를 견뎠습니다. 사무실 직원들은 커피로 집중력을 유지했습니다. 커피 브레이크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일을 멈추고 잠시 쉬면서 커피를 마시는 시간. 이것은 미국 노동 문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커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거래되는 상품입니다. 석유 다음입니다. 연간 약 1000만 톤의 커피가 생산됩니다. 브라질이 가장 큰 생산국이고 베트남, 콜롬비아, 인도네시아가 그 뒤를 잇습니다.
커피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라비카 부드럽고 향기롭고 산미가 있습니다. 전 세계 생산량의 60%. 로부스타 강하고 쓰고 카페인이 더 많습니다. 40%. 커피는 적도를 중심으로 한 커피 벨트 지역에서만 자랍니다.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우면 안 됩니다. 적절한 강우량과 고도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2,500만 명의 농부가 커피를 재배합니다. 대부분은 소규모 농가입니다. 그들의 생계는 커피 가격에 달려 있습니다. 1971년 시애틀의 작은 커피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스타벅스. 하워드 슐츠는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바에서 영감을 받아 스타벅스를 글로벌 브랜드로 키웠습니다. 제3의 공간, 집도 직장도 아닌 편안한 장소. 오늘날 커피는 무한히 다양해졌습니다.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라떼, 카푸치노, 마키아토, 콜드브루, 니트로 커피, 플랫 화이트. 그리고 스페셜티 커피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단순히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커피의 풍미, 원산지, 재배 방식을 중시하는 문화. 바리스타는 이제 예술가입니다. 추출 온도, 압력, 시간을 정밀하게 조절하여 완벽한 한 잔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동시에 문제도 있습니다. 커피 가격의 변동성, 농부들의 낮은 수입, 환경 파괴, 공정무역 커피, 유기농 커피, 지속 가능한 커피. 이런 운동들은 커피 산업을 더 윤리적으로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새벽입니다. 당신은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이 한 잔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에티오피아 숲에서 뛰놀던 염소들, 예멘 수도원에서 밤새 기도하던 수피 수도사들, 콘스탄티노플 커피하우스에서 시를 낭송하던 시인들, 파리 카페에서 혁명을 꿈꾸던 철학자들, 빈 카페에서 교향곡을 구상하던 음악가들, 아메리카 서부를 개척하던 카우보이들, 세계대전의 참호에서 추위를 견디던 병사들, 오늘 아침 당신을 위해 커피를 재배한 농부들. 모두가 이 한 잔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마시는 이 검은 음료는 수천 년의 발견과 수백 년의 무역과 무수한 사람들의 노동과 혁명과 예술과 우정이 녹아있는 인류 역사의 축소판입니다. 다음에 커피를 마실 때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그 향기를 깊이 들이마시고 그 따뜻함을 느끼고 그 맛을 음미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1000년 전 에티오피아 목동이 발견한 기적을, 수백 년 동안 전 세계를 여행한 이야기를 손안에 쥐고 있는 것입니다. 커피는 세상을 깨웠습니다. 문명을 바꿨습니다.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검은 음료는 전 세계 수십억 명의 하루를 시작하게 합니다. 당신 손에 들린 그 커피, 그 뒤에는 수천 년의 향기가 흐르고 있습니다.